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와 가스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자 미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까지 일제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나라들이 정말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움직이기로 한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 속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질서의 급소인가? 두 번째, 이번 공동성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미국 동맹국들이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디서 선을 긋고 있는가? 네 번째, 한국은 왜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에서 보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이곳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현대 산업 문명의 동맥입니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기가 흔들리면 유가, 물가, 물류,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에너지 가격에 바로 연결되고, 일본의 생산 산업에 연결되고, 한국의 정유, 화학, 해운, 제조업 비용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 캐나다까지 일종의 공동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국제 정치의 시험장입니다. 누가 바다를 지배하는가? 누가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가? 누가 동맹국의 부담을 분담시키는가? 누가 국제 질서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전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수 성향 매체에서 나온 표현만 보면 마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가 이제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를 열기 위해 즉시 참여하기로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보다 신중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3월 19일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는 이란의 상선 공격과 해협 봉쇄 시도를 비판했고,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과 산유국 증산 노력도 지지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같이 책임을 지자라고 압박해왔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외교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주요 동맹국들이 공개적으로 미국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그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의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즈를 여는 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전투가 잦아든 이후에 보다 넓은 국제협력 틀 속에서 항행 안전을 논의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캐나다 외교장관은 공세적 군사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우려를 공유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즉시 선명하게 따라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가 사용할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에너지 안정을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 군사 참여 수준은 아직 다르고 즉각적 연합 군사 작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파트 3. 그런데 이 공동성명이 왜 중요한가? 자, 그렇다면 아직 군사 참여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항상 군함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성명이 먼저 나오고 외교적 명분이 쌓이고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재나 호의, 감시, 지원, 정보 공유 같은 구체적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해협 위협을 더 이상 미국만의 주장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가 공개적으로 항행의 자유와 에너지 안정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사안이 미국, 이란 양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문제로 격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안보와 해양 안보가 하나의 문제로 묶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히 해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 산유국 증산, 취약국 지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즉, 이것은 군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이고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외교 문제입니다. 셋째, 미국의 부담 분담 압박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약 7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치안 유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AP는 이와 관련해 아직 확고한 군사적 약속은 많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적어도 이번 공동성명은 그 요청이 외교적으로는 일부 응답을 얻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서방과 동맹의 완전한 결집까지는 아니어도 질서 유지 비용을 미국 혼자 내지 않겠다는 미국의 압박과 그 압박에 대해 동맹국들이 점진적으로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파트 4. 유럽은 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가? 여기서 유럽의 태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유럽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유럽 경제도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면전 프레임에 깊숙이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이터와 AP 보도를 보면 유럽은 해협 재개방과 항행의 자유는 지지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에는 신중하고 민간 인프라 공격 중단과 긴장 완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공격에 대한 유예를 촉구했고 항행 안전 확보를 논의하면서도 전면적 군사 개입보다 완화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유럽다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항행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최대한 외교와 다자트를 앞세웁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는 해협을 여는 문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방식의 군사작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전쟁이 잠잠해지거나 국제적 명분이 더 커지면 그 이후에 해상 안전 체제에는 참여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럽은 지금 미국과 완전히 선을 긋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략적으로는 같은 편, 전술적으로는
거리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5. 일본과 캐나다는 왜 주목해야 하나? 일본과 캐나다가 들어간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해상 교통로 안정은 국가 경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곧장 군사 개입으로 직행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일본은 늘 경제 안보와 해상 안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국내 정치, 헌법 해석, 대미 관계, 중동 관계를 다 계산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공동 보조에는 참여했지만 공세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방의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작전 차원의 리스크는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캐나다의 태도는 지금 서방 전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원칙적 지지, 그러나 즉각적 전투 참여에는 신중. 이게 바로 현재의 현실입니다. 파트 6.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미국의 계산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동맹국들에게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함께 떠안으라고 하는가? 첫째, 부담 분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 의존도만 놓고 보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미국 해군만 피와 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은 혜택만 보느냐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미국이 혼자 움직이면 미국의 일방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요 민주국가들과 함께 움직이면 국제적 정당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이란 압박입니다. 이란에게 이건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도전으로 비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네 번째, 에너지 시장의 안정입니다. 유가 급등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로이터는 3월 20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급 확대와 호르무즈 개방 방안을 논의하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실제 군사행동 이전에도 정치적 신호만으로 시장 심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군함 몇 척 더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유지 비용을 분산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며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이것이 더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 편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